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constituent 테스트 우리가 봤고요. 4개 정도로 테스트의 방식을 4개로 본 거죠. sentence fragment, standalone 테스트 하나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pronoun이라든지, 두소 같은 걸로 대체한 거, 그 다음에 movement 같은 거, 무브먼트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그것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 성분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그 외에도 다양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코오디네이션 테스트도 있고 생략을 시켜보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3층에서 5층까지 올라오니까 숨이 차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러한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해서 또 100% 성분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성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onstituent structure 한번 볼게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조로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기서 in the garden 했을 때 in the garden이 하나의 성분이었단 말이죠. 성분성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아까 그 이동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죠? sentence fragment도 만들 수 있고 다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진짜 얘가 어떤 그러한 성분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을까요? 어떻게 구조를 만들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the garden 명사구가 하나의 단위로 됐겠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성분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played in the garden, 이렇게 해서 큰 단위가 또 하나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puppy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위로 형성이 되고,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in the garden 이 부분을 테스트했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노드라고 그랬죠. 이 노드 안에 모든 단어들, 포함된 모든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성분임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테스트를 아까 해본 것이 다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A번 2개, 여기를 우리는 1번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를 2번 데이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번 데이터의 A번과 2번 데이터의 A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Jack ran up the hill, 의미는 잭이 언덕 위로 달려간 거. 그 다음에 2번에 and Jack ran up the bill, hill과 bill만 달라요. 그렇죠? ran up the bill은 빌로 달려간 거는 아니고요. 요때는 청구서가 돈을 안 내고 청구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개념이죠. 청구서를 전혀 내지 않고 있었죠. 잭은 청구서를 전혀 처리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up the hill, up the bill, 이것이 하나의 성분이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관으로 따지면 어떨 것 같아요? Jack ran up the hill에서 up the hill, up the bill 하나의 성분인 것 같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네. 그러면 한번 여기서 move as a unit, 한마디로 무브먼트 테스트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무브먼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얘네들을 up the hill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up the hill Jack ran 이렇게 들어갔어요. 물론 이렇게 도치시켜도 괜찮고요. 도치시켜도 괜찮고. 그래서 얘 어쨌거나 up the hill이 앞으로 이동해 갔죠. B번과 C번에 이동해 갔죠. 그러면 이 이동시켜 봤더니 이것이 정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정문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 더 힐이 이것이 성분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무브먼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다 이동시켜 놔서 이동시켰더니 정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정문이라고 이미 말해줬어.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한번 시켜서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수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이 판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린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이것을 올려봤더니 이게 정문인지 비문인지 어떻게 알아? 판단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동해 시켜봤더니 이거 정문입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저렇게 앞으로 옮겨가지고 저것이 정문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문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up the hill은 뭐예요? up the hill은 이것은 하나의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가서. 자, 이번에 up the bill은 앞으로 동일하게 옮겨봤어요. 근데 비문이야. 여기서는 지금 비문이다 라고 알려줬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비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공부하는 방식,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직접 옮겨봐야 되는 거야. 옮겨봐서 이것이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어야 판단하지. 우리가 옮겨봤더니 그게 정문인지 비문인지 그 시험장에 가서 판단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up the hill은 up the bill은 이것은 하나의 성분이 아닙니다. 성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이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repositional phras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 참고적으로 잡아가세요. run, 그 다음에 up the hill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pp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prepositional phrase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un, 그 다음에 up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bill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run up이라고 이것이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run up이 하나의 타동사처럼 단위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수거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이것이 하나의 전치사로서 이렇게 쓰이는 것, 전치사 구로서 쓰이는 것 prepositional phrase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이 명사를 이끄는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의 성분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분 테스트에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성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되는 거죠. 왜? 이 up이 run하고 하나의 성분을 이루어 가지고 수거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verbal phrase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verbal phra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치사라고도 부르지만 얘를 우리는 particle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치사로 불러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아마 통사론을 배우면서 이렇게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하나는 original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뒤에 명사고 pp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단위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치사가 뒤에 있는 명사하고의 하나의 단위를 엮는 거, 그룹핑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버벌 프레이즈로서 쓰이는 것. 요것이 차이가 항상 이 차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 부분이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앰비규어티 한번 볼게요. 구조적인 앰비규어티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앰비규어티 중의성이죠. 네, 중의성, 의미가 2개 이상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2개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말고 여기 한번 볼게요. 렉시컬 앰비규어티 한번 볼게요. 구조적인 중의성, 중의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잠깐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is will make you smart라는 단어에서 This will make you smart가 2개 의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2개의 의미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중의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중의성이 생기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smart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 단어 하나 때문이다. 얘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이 smart가 영리한이라고 해석이 돼. 영리한, 영리한, 똑똑한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urning sensation이란 말은 욱신거리다 이런 뜻이죠. 욱신거리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것이 너를 욱신거리게 만들 거야. 뭐 파스를 붙인다는 거 아니면 욱신거리게 만들 거야.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로서 해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lexical ambiguity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ambiguity가 하나의 단어로서 기인한 거냐 아니면 문장 구조로서 기인한 건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ambiguity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옵니다. 여기서 lexical 단어 때문에 생기는 ambiguity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여기 지금 우리가 볼 거 structural ambiguity 구조로 생기는 그러한 ambiguity가 하나 있을 마지막으로 3번째가 뭐냐면 스코프 앰비기어티예요. 스코프 앰비기어티는 양화사로서 생기는 겁니다. 퀀터파이어로 퀀터파이어 뭐 many 이런 거, every 이런 거, some 이런 퀀터파이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물론 뭐 이제 부정어도 들어갈 수 있고 영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스코프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앰비규어티가 생기는 거예요. 이 3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중의성이 있는 건지 lexical, structural, scope ambiguity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 scope ambiguity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lexical ambiguity는 봤고, 여기에 2번에 structural ambiguity 구조적인 중의성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Sue saw the man, 남자를 봤죠? with a telescope.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임용시험에 나면은 이것이 중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는 해줘요. 이것이 중의적이다, This will make you smart, 중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저것을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중의적이면은 그것이 2가지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2가지 의미가 뭔지를 영어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중의적이야, 2가지 의미가 있어. 나한테는 의미가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것이 Sue saw the man with telescope. 이거 중의적이야. 2가지 의미가 있어. two interpretation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고, 하나는 어떤 의미, 또 하나는 어떤 의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게 왜 중의적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중의성인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영어로 써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죠. 아주 그냥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라.
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내는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는 The singing is done with telescope. 수가 봤다고 그랬는데 이 본 것을 뭘로 본 겁니까? 예, 망원경으로 본 겁니다. 예, 이렇게 망원경으로 남자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n is holding the telescope. 남자가 망원경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육안으로 본 거겠죠? 예, 망원경을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왜 구조적이다라고 말하냐면은 이 with the telescope가 동사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man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구조적으로 한번 저거를 그려볼까요? A가 뭐 했었어요? 텔레스코프로 남자를 보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봐야겠네. 수가 그 다음에 saw the man with a telescope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 문장이 A번 문장 수가 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가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렇게 여기서 하고 남자가 연결이 되겠고, 그죠? 예.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P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노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에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사에다가 동사의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수식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A번의 구조고, B번의 구조를 보면 다시 한번 써야겠네. 구조를 보려면 빨리 써볼게요. 텔레스코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남자가 이렇게 the man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서 남자를 수식하는 경우는 여기에 남자랑 붙는 거야. with a man이. 얘가 여기에 붙는 거죠. 여기랑 다르죠. 얘는 어디에 붙었어? 얘는 saw the man에 붙었어요. 그죠? 남자를 봤어? 텔레스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중의성이 생겨. 왜 생긴다고? 구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로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장이 구조화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플랫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이어아키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거지. 플랫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것이 중의성이 생길 이유가 없지. 이러한 하이어아키컬한 구조가 중의성이 생기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그러한 언어 능력을, linguistic knowledge를 제대로 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맨날 그리는 겁니다. 통사론에서. 통사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래요. 야, 니들은 맨날 이렇게 나무만 그리고 있냐. 트리 다이어그램. 임용시험에서는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나무를 그려봐라, 수영도를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 공부할 때. 응? 공부할 때. 자,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가 이러한 문장의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다. B번처럼 표현했다. 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B번의 의미를 갖는 거죠. 당연히 남자가 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죠? B번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맞네.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다르게 그리는 사람은 여기서 또 이렇게 그리겠죠. 더하고 이렇게 그려서. 이게 아마 책에서 그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 수정할 겁니다. 일부러 단순화시켜서 그린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그린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중의성이 생기는 이유가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실제 구조를 그려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러한 문장의 어수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중의성이 생기는 거다. 그럼 우리가 자꾸 문장의 구조를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헛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조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A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런 문장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까 클래프트 센텐스죠? 그래서 클래프트 센텐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띄워왔어요. 맞죠? 여기서 이동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은 퀴즈 드립니다. 아까 수가 망원경으로 남자를 봤다라는 의미와 첫 번째 A 의미와 망원경을 쓰고 있는 남자를 육안으로 본 거와 어떤 의미로 여기 쓰인 겁니까? 역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뭔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수가 첫 번째 남자를 봤어. 근데 망원경으로 음침하게 이렇게 본 거야. 그게 A번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망원경을 쓰고 있는 남자를 본 거예요. 그 망원경을 갖고 있는 남자를 본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두 의미를 다 표현할까요? 여기서는 중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중의성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동일한 명제예요. 동일한 명제이지만은 여기서는 중의성이 싹 없어져요. 오직 하나의 의미만 생깁니다. 어떤 의미? 어떤 의미기는 여기 있잖아. 텔레스코프로 생긴 중의성이 없어졌잖아요. 남자만 수식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The man with a telescope가 하나의 성분이다. 하나의 성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번도 보시면은 The man with a telescope가 수동태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동했죠. 이것도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하나의 성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What Mary saw, 이것은 뭐라고 불러요? Mary가 본 것은 A라는 pseudo-cleft sentence죠. 유사 분열문이라고 해가지고 pseudo-cleft sentence.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초점을 받는 내용이 일로 보내는 거죠. 이때 구문에서는 여기가 초점을 받는 거고 pseudo-cleft sentence에는 여기가 초점이 받는 거죠. 우리가 일반 영어 문법에서 많이 보는 거죠. 여기가 하나의 성분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망원경을 들고 있는 남자를 여자가 그냥 육안으로 본 의미입니다. 맞죠? 망원경을 들고 있는 여자를 그냥 육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것이 하나의 성분임을 한번 볼까요? 다시 그림으로 옵니다. B번이 그 망원경을 들고 있는 남자를 육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아까 the man과 with a telescope가 하나의 성분이었잖아요. 그 성분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십시다. 여기에 노드, 여기가 노드죠. 이 노드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분으로 정확하게 이 구조가 표현된 거죠. 아까 이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조는 망원경을 들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 구조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성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수가 망원경으로 남자를 보았다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분이 되려면 노드가 여기서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써는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성분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 해석이 되려면 이러한 의미 해석이 되기 위해서 The man with a telescope는 성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분이 아니에요. 어디? 노드가 여기가 성분이잖아요. 그럼 The man과 with a telescope 이 전체를 포함하는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노드 자체가 없어요. 가까운 노드가 이게 있는데 이거는 써까지 포함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러한 문장 구조를 표현해 주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인 구조를 쭉 생각하고 아까 수가 saw the man with a telescope 이 문장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여기는 중의성이 없어지는 문장입니다. 네. (5번의) 신테릭 카테고리 볼게요. 통사적 범주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를 봤어요. 문장 구조가 있다. 정리하면 문장의 구조가 있다. 그래, 구조가 있어. 근데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있어? hierarchical한 구조로 있어. 그런 hierarchical한 구조로 인간의 문장, 특히 영어의 문장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이 뭐예요? 노드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노드, 그 노드라는 것을 잡음으로써 하나의 성분임을 명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성분 테스트를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중의성에 관련해서도 앰비규어티한 문장도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로 인한 앰비규어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봄으로써,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머릿속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장을 말한다라고 실제로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문장이 갖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잘 레프리젠테이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가? 트리 다이어그램이, 수영도가. 자,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통사적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범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주라는 건 소위 말하는 품사, 품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카테고리란 말을 많이 쓰죠. 품사라는 말은 잘 안 써요. 통사론에서 카테고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화자들은 범주에 관한 각 문장에서 서브그룹, 각각의 서브그룹, 그룹이 뭐예요? 아까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분이 우리는 범주 표시를 안 했어요.
아까 어떻게만 표시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드만 표시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노드로만 표시했어요. 이런 식으로 노드만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무엇을 추가하면서 이야기하려냐면 이러한 각각의 섭 그룹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이거 노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카테고리가 여기 다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지식이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여기 요 자리에는 아까 뭐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명사. 아니요, 명사가 아니라 여기에는 아까 인더 가든 됐을 때 여긴 디터미너. 여긴 명사. 여기는 P. 그래서 여기는 명사구가 되고 이러한 범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명사구야. 여기는 명사구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용어를 써서 말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대한 능력,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다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명사만 계속 사람들이 집어넣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전치사만 계속 전치사의 그 그룹만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게 전치사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애들끼리만 계속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전치사냐 동사냐 이런 것을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얘네들이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PP라고 이렇게 여기 동사에서 여기 동사구라는 것을 요건 명사구, 요건 문장, 이러한 범주, 이 노드가 각각의 특정한 범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서? 아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것이 동사다, 명사다, 이렇게 그런 용어를 배우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expression의 a family of expression. 같은 애들. 이 자리에는 여기 디터미너 들어가고 이 자리에 명사 들어가서 NP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전부 다 뭐만 들어가? 같은 패밀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패밀리? 명사 패밀리만 들어가서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 예, 동사끼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슨 동사?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만 드립다 집어넣어서 자동사로 이러한 문장을 만드는 거겠죠. 예.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synthetic category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part of speech, 품사라고도 부른다. 통사론에서는 이 part of speech란 말은 잘 쓰지 않고 그냥 category란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ategory, 범주라는 그런 말을 좀 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범주가 들어가 있다. 아까는 범주 표시를 안 했죠. 그쵸? 예. 예를 들면은 아까 뭡니까? 뭐 he 그 다음에 ran up the hill이라고 합시다. hill 이렇게 들어갔어. 아까는 이제 이렇게만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표시했어요. 그죠? 이렇게만 표시했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단어를 교체해서 넣어봐라 그러면 전부 다 어떤 단어들만 교체해서 들어가겠어? 전부 다 동사들만 들어가. 그쵸? 이 자리에 단어들을 교체해서 넣어봐라 그러면 전부 다 명사구만 대체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전부 다 전치사만 집어넣을 거예요. 이 자리는 디터미너만 어나 더나 뭐 마이라든지 이러한 한정사들만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는 명사만 쭉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여기가 NP가 되고 PP가 되고 BP가 되고 문장으로까지
최대 확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여기도 나타나죠. 요 child 자리에 police 바꿔넣어요. police officer 바꿔놓고요. 요 neighbor도 바꿔놓고 this yellow cat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요 자리에. 그 정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 뭐 똑같은 거 써놨지만 다른 걸로 바꿔놔도 마찬가지죠. 바꿔놔서 충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네요. 이게 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명사 자리니까 명사 쓰는 거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명사 자리니까 명사를 집어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자리가 명사 자리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러한 단어군들만 들어가는 걸 봐서 얘네들은 여기에 명사구만 집어넣네. 그러니까 여기가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서 주로 명사구만 집어넣는 거구나.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사구 자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네들이 왜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명사만 집어넣고 어떻게 여기는 전부 다 동사만 집어넣느냐? 왜 그래? 네이티브 스피커들 니들 왜 그래? 왜 여기에는 전부 다 명사구만 넣어? 그럼 네이티브 스피커의 지식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품사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는 거. 단어를 분류해내는 그러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가끔씩은 통사론을 배울 때 학교 문법 지식이 도움이 되지만 학교 문법 지식이 또 방해를 하기도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무시하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가 명사구 자리니까 여기가 명사구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구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해버려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범주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은 부류의 패밀리들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품사,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 꼬리표에.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우리가 계속 화자의 지식, 화자의 언어적 지식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 언어적 지식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문장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구조적인 지식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범주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품사의 카테고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다른 거 한번 골라봐. 그러면 이것을 고르겠죠? 얘도 고를 거예요. 나머지는 같아. 이거를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단어로 따지면은 엄청 얘가 길고 얘는 되게 짧은데 얘는 같은 패밀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카테고리의 synthetic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것은 한국어면 우리, 영어면 거기, 바다 건너 거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나운 프레이즈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운 프레이즈가 나오는 거지. 이것이 명사구니까 같은 거고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이제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여기서 한번 골라봐. 이렇게 들어가면 뭘 고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뭡니까?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단어 한번 골라봐 가지고 이 자리에 집어넣어봐. 이렇게 하면 다 뭐를 집어넣겠어요? 네, 뭘 집어넣겠어? 명사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죠. 네, 명사를 집어넣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얘네가 명사구니까 명사구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품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품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아서 집어넣는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걔네들의 synthetic category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t을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이 자리에다가 it을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pp를 집어넣으면 비문법적인 이유가 문법상 카테고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카테고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앞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을래? 요 앞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을래? 무슨 자리일까? 어디 자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세 번째, 요 앞자리에다 뭐 집어넣을래? 좌안을 집어넣는 건 괜찮단 말이죠. 근데 went를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요 자리에다가. 이거는 왜 그래? 품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품사는 뭐냐? 그럼 과연 품사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렉시컬 카테고리, 명사, 동사, 전치사, 뭐 이런 것들, 형용사, 이 전치사는 요거는 렉시컬 카테고리라고 여기서 넣어놨는데 어떤 책에서는 렉시컬 카테고리가 아니라 펑션 카테고리라고도 펑셔널 카테고리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연하게 들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렉시컬 카테고리라고 그러고, 펑션 카테고리는 기능어죠, 기능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텐스, 여기서 인투랭에 나온 거에 의하면 텐스. 그래서 텐스를 품고 있는 게 이 모달 억질러리. 이런 것들이 기능어에 속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어 범주에 속하는 거고, 요건 렉시컬 범주, 프레이즈 카테고리, 뭐 명사구, 동사구 이렇게 말한 거, 이런 거한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러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카테고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 언어 능력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범주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Phrase Structure Tree, 요거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